김동수 차장님, 최근에 엔터주들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볼까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뭐 어떻게 판매 가격을 상승시켜 가지고 실적을 낼 수 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터주 같은 경우도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야 될 세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저는 SM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SM 한 달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37% 빠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4.36% 오르는 등 엔터주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이브 때문에 엔터주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망가진 모습을 보였었는데 SM은 그와 좀 다르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약간 콘서트를 못 하다 보니까 음반 네. 판매나 MD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실적을 발생시켰고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 및 해외 투어, 팬미팅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SM 같은 경우에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23%에 이를 것을 전망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음반 판매 전통 사업 외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콘텐츠 수익 다각화를 통해서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지속해서 전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T 같은 경우에 지난 2일 날 싱가포르 단독 콘서트 티켓이 9천 장 매진되었고 또 일본 투어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 재개로 실적 회복이 큰 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에스파가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위너 레코드사랑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했고요. 네. 좀 하나 또 꼭 염두에 두실 게 SM 매각, 지분 매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못 파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렇게 안 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언제든지 뉴스는 나올 수 있고 이런 쪽의 뉴스가 나오다 보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그런 호재로 작용할 때마다 SM을 쫓아가야 되나 말이나 이런 고민을 많이 네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실적으로 미리미리 선점을 하셔가지고 플러스 알파 호재가 있을 때 같이 수익을 항하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SM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는 보통 금융주들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면 금융지주 회사들은 딱히 좋은지 모르겠고 그나마 보험주들은 좀 괜찮거든요. 금융지주 회사들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김동철 차장님? 네, 금리가 상승되면 당연히 금융주의 수혜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부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장 이슈 때문에 좀 다시 주가가 밀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실적이 상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에서 좀 대출 금리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너무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경고 사인을 좀 보내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증권사 같은 네. 경우는 또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좀 최근에 증권 시장이 안 좋으면서 좀 실적이 굉장히 좀 하향하고 있는데 금융주 중에서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주주가 있고 증권사를 안 가지고 있는 금융주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증권사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증권사를 안 가지고 있는 금융주주가 좀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고요. 실적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금융지주가 그중에서 좀 저는 좀 돋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일단 실적을 보면은 순이익이 9천억을 넘는 등 이제 컨센을 굉장히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면서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9천억 정도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은행권 전반적으로 좀 충당금을 지금 적립하는 이슈로 인해서 좀 기존 전망치보다 낮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중에서는 가장 돋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은행 부분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NIM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NIM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좀 불식을 시키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금리가 자체가 아직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일단 지난달에 미국에서 FOMC에서 빅스테를 간 것처럼 지금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갈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뉴스 인해서 분명히 금융주 이번에 좀 많이 눌림목 구간에 있음에도 그런 금리 인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섹터 조금 매기가 옮겨가면서 계속 흘러내렸는데 바닥을 다졌다고 잡아야 될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지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동천 차장님.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엔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네.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게임주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있다고 오늘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게임주에서 봐야 될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부분은 이제 뭐 NFT와 연관되어 가지고 게임 이런 P2E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지금 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면서 반대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임사들이 훨씬 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게임주에서도 일단 어떤 게임을 만드냐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펄어비스를 보고 있고요. 일단 네네. 펄어비스는 뭐 중국에서 출시한 검은 사막 모바일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좀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거는 중국 판호를 받았다는 이런 점에서 분명히 저는 회사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 게임 회사들은 게임 만드는 어떤 게임을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게임 출시 게임들이 지금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지금 게임이 예정돼 있고 뭐 내년에도 이렇게 돼 있는 등 펄어비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플랫폼 자체를 MMORPG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르의 게임도 있고 또 플랫폼도 PC뿐만 아니라 다른 콘솔 게임에도 뭐 출시를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좀 사업적 다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저는 게임 섹터 내에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체에서는 좀 어떻게 흐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좀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게임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게임주를 물어봐서 게임주 중에는 그나마 펄어비스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이 시기에 게임주 전체를 조금 봐도 되는 시기에 들어왔다고 보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굳이 게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네. 뭐 정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뭐 게임주를 고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재상으로. 예, 많은 어떤 분들은 또 게임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반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 측면에서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다만 이 반등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네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시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노텍은 사업부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주가가 그나마 심택만큼은 안 빠졌는데 그래도 좀 조정을 받고 오늘은 좀 좋네요. 네,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 LG노텍은 뭐 일단 기판 쪽도 하지만은 일단 그 메인 사업은 카메라 모듈 부분이 있고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게 IT 제품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 뭐 피크아웃도 같이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하반기에도 세트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상존은 하는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데 메인 고객이 애플이란 말이죠. 네. 애플도 뭐 수요 약세로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일단 그래도 다른 제품과 다르게 애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이라도 예상하고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수량 자체를 작년보다 일단 좀 낮게 잡은 게 기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 카메라 그 화소수가 굉장히 상향을 하면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LG노텍 입장에서는 실적 가익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 2분기가 애플 제품이 좀 나온 지가 되면서 원래 실적이 좀 약간 슬로우한 타이밍인데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좋았단 말이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실적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실적이 그 가격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뭐 오늘 같은 부분 분명히 좀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돈천 차장께서는 하이트질로 가져오셨는데요. 여름철에 가까우니까 이제 식품주 특히 음료 관련주 보자라는 의견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더위가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올해는 더위가 늦게 찾아와서 너무 더워요. 네, 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셨는데 너무 덥습니다. 갑자기 진짜 많이 더워졌는데 네. 이렇게 더워지다 보면은 주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음식료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예전에는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 상승 부분을 어떻게 그 기업들이 그 정가를 가격에 시키느냐. 정가를 시켜가지고 실적을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반대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가격이 그 상승할 때 판매 가격에 정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키고 있을 때 다시 떨어지면은 이제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 부분에서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다 실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적 기대감이 일단 굉장히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거리두기 완화이 지금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6월 초에 그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으면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다행히 좀 추가적인 대응책이나 좀 이런 부분에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2분기 실적 전망도 실제적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것보다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실적 기대감이 2분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좀 딜레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 부분에서 더욱더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음식료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방어주 특성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